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여행 유튜브를 많이 보다가 저도 너무 여행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여행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제가 작년에 만 30세 된 기념으로 나 자신에게 주는 생일 선물이라는 컨셉으로 이제 유럽 여행을 2주간 다녀왔거든요.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그 얘기를 또 하면서 유럽 여행을 계획하시고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몇 개 정보도 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찍고자 합니다. 일단 저 음, 보통 알프스 산맥 하면 이제 스위스를 먼저 떠올리시잖아요. 사실 스위스 알프스 산맥은 이탈리아에도 있고 프랑스에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프랑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 프랑스 쪽 이제 알프스 산맥 마을을 가자라고 이제 찾아서 이제 샤모니라는 마을을 알게 됐고, 샤모니에 가서 이제 알프스 이제 산맥을 구경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 코스는요 이제 제네바 왕복이었고요. 제네바로 들어가서 그 제네바 공항이 샤모니에서 가장 가까운 국제 공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샤모니는 알프스 산맥 마을이에요, 유명한. 거기로 이제 버스 타고 이동하고 프랑스죠. 그 다음에 안시 리옹 마을을 들렸다가 그다음에 파리로 가서 거기서 한 일주일을 보내고 그다음에 다시 야간 버스를 타고 제네바로 갔다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는 길에 로마를 들려서 이제 경유 여행을 하루 하고 이제 왔던 코스였습니다. 어, 경비는 총 5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항공은 이제 카타르 항공 두바이였나요? 아랍에미리트였나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 중동 도시 경유 항공이었고요. 그래서 130만 원 정도 이제 지불했던 것 같고, 숙박은 제가 되게 싸게 했거든요. 숙박 숙박은 총 9박을 했는데 한 7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이제 보통 이제 숙박은 싸게 잡아도 이 박당 12만에서 15만 원 잡으셔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숙박 아끼는 좀 팁은 있는데, 일단은 저는 중심지에서 조금 벗어난 숙소를 고르긴 했거든요. 그럼 확실히 가격이 한 30% 정도 이제 저렴하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버스를 타야 된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걸어야 된다거나 뭐 이런 부가적인 부분이 있는데, 또 저는 이제 취미 러닝이다 보니까 이제 여행 가서 많이 뛰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뛰는데 어차피 뛸 겸 이제 숙소로 가는 길이나 숙소에서 나오는 길 이제 뛰면서 이제 운동한다 생각하고 취미 활동한다 생각하고 조금 이제 중심지에서 벗어나 이제 숙소를 선택했기 때문에 조금 숙소비는 세이브할 수 있었고요. 뭐 대신에 뭐 어떤 입장료라든지 뭐 어떤 체험비 이런 것들은 조금 아낌없이 좀 썼던 편이고, 어 그래서 네, 돈을 어디다 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5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짐을 어떻게 싸야 되고 또 이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이제 배낭여행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배낭여행 핵심은 여러분, 배낭이 가벼워야 되거든요. 계속 이제 메고 가야 되기 때문에 무게가 1, 2kg만 차이 나도 이게 굉장히 여행의 전반적인 체력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저는 굉장히 가볍게 갔고요. 배낭까지 포함해서 무게가 6.5kg였거든요. 거의 운동복, 반팔, 반바지 세트로 3벌, 그다음에 뭐 바람막이, 자켓 이 정도 들고 간 게 다예요. 음. 근데도 메고 다니면서 너무 무거웠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더 가볍게 하고 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음, 제가 꼭 들고 다닌 것 중에 좀 특이한 거는, 저는 개인 수저, 특히 이제 젓가락, 쇠젓가락 있죠. 근데 저는 젓가락보다 포크를 더 좋아하긴 하는데, 개인 수저통에다가 수저를 챙겨가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저를 공용으로 쓰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제 거 제가 들고 다니면서 씻고, 또 락앤란통은 하나 챙겨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혼자 여행 가잖아요. 혼자 여행할 때 이제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외식을 할 때 메뉴 2개 먹고 싶은데 막 시키 혼자 시키면 뭐 남기고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시키고
이제 남는 음식을 락겔란톡에 싸가지고 옵니다. 네, 또 걸었다 보면 또 금방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런 걸로도 또 이제 음식도 남기지도 않고 또 먹고 싶은 메뉴 다 시키면서 또 이제 끼니도 해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락겔란통이랑 수저통 이제 반드시 챙기고요. 저는 제가 들고 가지 않았는데 이거는 좀 들고 갔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게 대표적으로 이제 종이 세제였어요. 그래서 빨래는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 뭐 몇 주 이상이면. 근데 이제 세제 그러니까 빨래를 할 기회가 그 여행을 통틀어서 뭐 2번 많아봤자 3번인데 세제통을 이제 마트 가면 큰 거밖에 팔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이로 된 세제 그 다이소에 팔잖아요. 그거는 뭐 부피도 적고 무게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챙겨왔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그걸 꼭 챙길 거고요. 그냥 제일 좋았던 게 여러분 그 가벼운 바람막인데 방수도 되고 그 앞에 이제 배에다가 이렇게 지퍼로 달린 주머니가 있어서 거기에 항상 저 여권이랑 지갑, 카드, 휴대폰 딱 여기 놓고 다녔거든요. 그게 너무 편하고 이제 또 안전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너무 강추드리고요. 여름에 가셔도 뭐 비행기 안이나 혹은 바람 아침 저녁으로 이제 쌀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얇은 이제 앞에 주머니 지퍼로 된 주머니가 달린 뭐 바람막이 이런 것들 너무 이제 추천드리고요. 제일 좋은 이제 아이템이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의할 점은 이제 사실 유럽 여행은 소매치기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소매치기를 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여러분. 제가 귀중품을 들고 다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배낭에다가 그냥 옷이 달아가지고, 네, 환전도 거의 안 했거든요. 그냥 카드 하나 들고 다니고, 카드는 아까도 말했듯이 그 배 앞에 있는 그 주머니에 항상 넣고 다니고, 휴대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만약에 배낭 전체가 없어졌다 해도 저는 뭐 그러려니 할 정도로 뭐 거기 안에 귀중한 건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런지 뭐 도둑들도 별로 탐이 안 났겠죠, 여러분. 그래서 뭐 그랬고요, 여러분. 또 좀 이것저것 좀 한식을 또 많이 싸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시골이 아닌 이상 웬만한 도시는 다 아시안 마켓이나 한식당이 있고 또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 않거든요, 여러분. 오히려 한식당은 약간 레스토랑 중에서 뭐 그렇게 고급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외식보다 서양식보다 더 싼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막 바리바리 고추장 뭐 햇반 이런 거 챙기시지 마시고요. 그냥 아시아마트나 이제 한식당 가서 이제 충분히 이제 드실 수 있고 좀 한 가지 추천드리는 거는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랑 같이 갈 때는 혹은 겨울에 이제 누룽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누룽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말린 거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이제 싸가셔서 이제 여행 가서 조금씩 뜯어서 이제 뜨거운 물에 불려서 아침에 먹으면 그렇게 속이 든든하고 뭔가 기운이 펄펄 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 막 해외여행도 많이 하고 해외 생활도 많이 했는데 진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물이 달라지거나 그 먹는 게 달라지면 이게 아픈 건 아닌데 괜히 좀 기력이 100%가 아니고 막 힘이 안 나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컨디션이 좀 그 안 좋을 때가 오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뭔가 쌀알, 누룽지 이런 게 들어가면 되게 아침에 되게 든든해요, 여러분. 속도 되게 좀 편안하고 그래서 누룽지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도 일주일 이상 이제 해외 가면 다른 건 다 안 챙겨도 누룽지는 좀 챙기는 편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상약 같은 경우는 뭐 바리바리 저는 싸가지 않고 저는 평소에 좀 위가 안 좋기 때문에 위쓰림이나 위 이제 가스 팽창 할 때 이제 먹는 그런 거 포로 이렇게 짜먹는 거 있죠. 그런 거 한 2개 정도 챙기고 다 약국이 있고 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 또 이제 비상약도 이렇게 바리바리 챙기는 편은 아닙니다. 상황에 맞게 나에게 필요한 평소에 또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걸 챙기자. 이 정도. 음, 그리고 저희가 항상 여행을 혼자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혼자 여행을 다니면 이제 당연히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저는 여행의 가장 큰 목적은 첫 번째는
러닝이고요. 두 번째는 그 프랑스를 갈 때는 반드시 프랑스어를 써먹는 그거기 때문에 사실 친구라든지 뭐 지인들이랑 가기 조금 어렵더라고요. 음. 왜냐면 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뛰기 원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혼자 가는 편이고요. 어, 그 대신 이제 그 거기 가서 이제 현지인 친구들을 좀 만나는 약속을 미리 좀 잡습니다. 그 친구들은 어떻게 사귀냐면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헬로톡이라는 그 외국인 뭐지 언어 교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이제 나는 프랑스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이고 프랑스에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서로 언어를 서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매칭해주는 앱인데 그 앱에 이제 뭐 나 몇 월부터 며칠까지 어디에 있는데 나랑 만나서 이야기할 사람 해가지고 조금 만나서 좀 이야기하는 편이고요. 조금 이제 온라인으로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경계는 하고 특히 이제 외국에서 외국인의 신분으로 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은 드는데 저는 조금 언어를 배우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경계가 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조금 친구들을 만나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편이고요. 네.